정말 내가 앞으로 그 어떤 일을 선택했을 때 나한테 어마어마한 성공이 뒤흔들을 뒤더라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과거에 그런 아픔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에 제 이수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 과거를 돌이켜볼 때 저는 제 운명이 참 기구한 것 같아요. 정말 태어나서 부모들이 함께 있지 못할 사정이를 인해 가지고 이제 저희 엄마가 제가 하면서 저를 외할머니 집에 두고 갑니다. 그래서 그때가 한 3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 삼촌하고 제하고 세 식구. 그때 살 때는 참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질병도 많이 날 때고, 제가 어렸을 때는 보면 불행이란 불행이고 행운이란 행운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참 그때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저도 이제 걸렸던 병이 지금 보면 이제 소아마비증. 소아마비증은 이렇게 걸리고 나면 정성적으로 이제 치유하는 나이가 드물랍니다. 10,000명 중에 1명? 근데 저는 참 행운아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걸렸는데 한 5살 때가 걸렸는데 정말 몇 년 동안 내가 치유하고 학교도 또 이렇게 완쾌하게 다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다니면서도 저희 할머니가 참 많이 아픔으로써 제가 9살 때부터 밥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저는 학교도 보면 고등학교 못 나왔어요. 대학교 못 나오고 그냥 고등학교만 딱 나왔거든요. 공부하기는 참 좋아했는데 가정환경 조건이 어렵다 보니까 그냥 학교 문을 나서마자 제가 입문한 데가 어디였는가 하면 백화점.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이 나오기 전까지 16년 동안 백화점 유통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뭘 했느냐, 저 개인 식당을 한 8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2가지 업을 했어요. 집에서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항상 꿈이 있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을 탈피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리고 내 같은 가난은 절대 내 자식한테 주지 않겠다는 게 제 꿈이었고, 그리고 내가 못한 공부는 내 자식한테 마음껏 공부시켜주는 게 또 제 꿈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큰 꿈이 있다면 정말 이 세상에 큰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어차피 사람은 빈손을 태어나고 빈손 가고 한 번 정말 태어났으면 한 번 죽잖아요. 그래도 한 번 내가 큰 부자가 되고 싶은 게, 그리고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저는 태어나서 저희 아빠의 얼굴을 못 봤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보고 싶은 거. 근데 뭐 간절하게 보고 싶다 그런 건 없었어요. 지금 보면 드라마에 참 많이 나오죠. 저는 그 드라마에 남 일 같지 않아요. 참 못된 것 같아요. 지금은 고마울 뿐만 없겠지만 그런 환경에서 또 태어나다 보니까 결혼도 빨리 했습니다. 이제 애기 아빠는 중국에서 문화관에 이제 관장으로 이제 되어 있고, 그때가 뭐 중국도 이제 90년대 초에 한창 이제 개방이 되고 이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와요? 한국으로 가는 겁니다. 왜 왔겠어요? 돈 벌어 오죠.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 큰 땅덩어리에서 돈 못 버는 사람들이 이런 작은 나라에 와서 어떻게 돈을 버냐. 제가 이렇게 될 거는 상상도 못했고, 또 그렇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 아빠의 친구가 저한테 소식을 전해줘요.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야, 나 요번에 한국 갔다 오니까 너 아빠가 진짜 잘 나가더라. 뭐 대학 교수 되고 TV에 나오고 오디오 나오고. 저 그 말 듣는 순간에 꼭지가 돌아올 뻔했어요. 내버리고 얼마만큼 잘 사냐.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나오게 된 수석을 받게 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근데 참 고집둥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반대했던 분이 저희 남편이었어요. 그때 남편이 말합니다. 하여튼 네 고집 누가 꺾고 네 가는 길 누가 막으랴. 단 한 가지만 물어보자. 네가 이번에 가고 나면 시간은 얼마만큼 걸리노? 저 큰 소리 땡 쳤거든요. 1년이면 돼. 그 1년이 올해까지 18년이었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지금 보면 참 무대포예요. 지금 같으라면 못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이름 석자 사진 한 장 딸랑 들고 어마어마한 돈을 쓰면서 이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나오고 나니까 막막했습니다. 이제 중국하고 사회를 한국하고 비교를 하니까 그래도 중국 같은 사회주의고 여기는 자본주의 나라, 문화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언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나하고는 하늘 땅 천지 차이였어요. 제일 괴로웠던 거는 똑같은 민족인데 똑같이 일했는데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중국에서 왔다고 업신에 여기는 거. 나는 그래도 집에서 내가 최고 똑똑하다고 살았는데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더라는 거죠. 중국 거지가 한국에 와서 잘 사는 아버지를 찾아가고 떼부자 내 사는 거. 저는 아닌데
주위의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이라는 이 나라를 알게 됩니다. 와, 이게 자본주의 나라구나. 돈이 세계구나. 사람하고 사람 지간은 진짜 돈밖에 없구나. 그때 느꼈던 게 정말 내가 찾더라도 좀 당당하게 찾자. 그래서 세웠던 목표가 5년 동안 여기서 열심히 갖고 1억을 버는 것이 저희 목표였어요. 1억을 벌고 나면 저희 아버지를 찾고 1억을 벌고 나면 내 사람 가족들하고 성공한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한 여자가 5년 동안 1억 번다면 한 달에 한 얼마만큼 벌어야 되겠어요? 최하적으로 200만 원 벌어야 됩니다. 근데 식당에 소개해서 가고 나니까 중국에서 왔다고 얼마 주느냐? 60만 원 밖에 안 줘요. 계산하니까 답변이 안 나옵니다. 그때 그 식당을 그만두고 이제 직장 생활합니다. 낮에는 직장 생활하고 저녁에는 중국어 가르치고 또 번역해가고 또 알바하고 하루에 3군데 4군데 그렇게 뛰다 보니까 그래도 한 달에 가져가는 소득 제가 적은 축은 아니었어요. 한 160 내지 180 만족은 했습니다. 근데 거의 하루 24시간 풀코스로 뛴 것 같아요. 아침에 7시 나오면 이튿날에 4시, 5시 집에 들어가는 게 태반이었고 한 1년 동안 이렇게 딱 뛰고 나니까 저도 쇳덩이가 아닌데 어느 날에는 쓰러지게 되더라는 거죠. 한 번은 병원에 실려가서 원장 선생님 말해요. 당장 수술해라고. 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제일 두려웠던 게 죽음이 밑이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 아직까지도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때 원장 선생님한테 말합니다. 원장 선생님, 저 고향 중국이기 때문에 수술 하나 치료하는 한 집 좀 보내달라고. 그때 제가 응급치료받고 이제 고향을 가서 정말 이제 또 다시 예약받고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 제 스스로 제가 행운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때 고향에 가서 이제 치료하고 수술하고 그때 그 제를 담당했던 원장 선생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원장 선생님 하면서 나 같은 사람 처음 봤대요. 어떻게 되면 이렇게까지 버텨왔는지. 제가 그때 걸렸던 병이 뭐였는가 하면 담습증. 쓸개에 눌이 있는 거거든요. 저 쓸개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그 쓸개를 떼어놓고 그 쓸개 안을 돌아보니까 78개, 79개 돌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때 수술받고 치료받는 게 한 3개월 동안 치료받았습니다. 정말 그때 치료받을 때 그때 마음은 완전히 지옥이었어요. 머릿속에는 1억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몸도 성하지 않고 우선은 이렇게 가는데 한국 가서 뭘 할까? 이런 말 남편한테 부모님한테도 말 못해요. 말하면 안 보내겠죠. 정말 시간이 정말 하루하루 빨리 지나갑니다. 정말 그때 3개월 동안 다 지나고 다시 이제 중국에서 저희 강의 수천 번도 했는데 할 때마다 목이 메이네요. 딱 동영상처럼 떠오르네요. 울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참 잘 안 됩니다. 정말 그때 이제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는 그 비행기 타면 딱 창작이 있죠. 그 창작 옆에 딱 이렇게 앉아갖고 참 그냥 울기만 했어요. 정말 어떻게 이제 비행기 타고 뭐 내리는지 정말 그때 돌아오고 나서 그때만큼 막막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는 몸도 아프고 정말 마음대로도 안 되고 별별 생각 다 했어요. 그 제일 또 생각했던 게 한국에는 뭐가 잘 됐어요? 보험이 잘 됐죠. 그냥 머릿속에는 이름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신이 참 도와준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애는 이 생도 내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정말 절망 속에서 모든 걸 그냥 던져버리고 가고 싶을 때 수없이 많았어요. 정말 그럴 때마다 제일 저한테 힘이 원천이 됐던 거는 저희 아들인 것 같아요. 정말 아들만큼은 내 같은 인생을 주면 안 되지. 정말 이래 하면서 그때 버티고 나오면서 속으로 항상 미쳤어요. 그래, 어떻게 하든지 내가 여기 왔으면 꼭 여기에서 내가 일본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정신없이 또 뛰다 보니까 또 정보도 많이 받게 됐다. 그때 제일 처음에 받았던 정보가 돈 투자하지 않고 돈 버는 거. 목통 때문에 아줌마가 엄청나게 돈 많이 번대요. 저 그 말 듣는 순간에 그냥 목통에 달려갑니다. 근데 안 받아줘요. 그것도 때밀이 학원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우리 여기 계신 사람들 다 부산에 계시니까
저 부산 진역 그쪽에 보면 국제피부건강센터라고 있어요. 제가 거기 가서 60만 원 해갖고 제가 학원에 다닙니다.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배워갖고 제가 취업한 데가 어디였는가 하면 저 김해란 이제 목욕탕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때밀이 아줌마가 되는 거예요. 장난이 아닙니다.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근데 때밀이 하는 것도 요령이 있어요. 우리 NRC 사업에서 성공하자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시스템이 있어야 되죠. 때밀이도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초짜병이 되다 보니까 힘만 쓰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힘쓸 때마다 정말 그때는 수술한 지 몇 개월밖에 안 되니까 그냥 수술한 지가 너무 막 아픈 거예요. 아프니까 여자들은 눈물밖에 없죠. 다행히 그래도 목욕탕이 물이만 해서 눈물인지 물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정말 힘들 때마다 냉탕에 가서 온몸을 적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면서 뻗했던 것이 목욕탕에 들어오는 사람들 정말 아줌마 다 돈으로 보였어요. 그게 돈이 힘이 그러니까 원천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내만 잘하면 되죠. 그렇게 하고 끝나고 집에 돌아오고 나면 사는 집이 학고방 집이다 보니까 차가워도 저는 보일러를 못했습니다. 그때 보일러가 한 달에 10만원 10만원이면 저희 남편 2달 버는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집에 그 학고방 집에 오면 전기요금 넣고 그 위에서 사람이 일할 때는 모르지만 시간만 있으면 남편 생각, 아이 생각 아이를 13살 때 떼놓고 나니까 그냥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만 싶으면 또 눈물입니다. 참 그 아픈 마음을 일 갖고 많이 띄운 것 같아요. 그 일을 하면 이제 여기 와서 이해 안 되는 게 많았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목욕탕에 이제 일하다 보니까 아침 6시면 출근하거든요. 그럼 9시쯤에 되면 아줌마 대부대로 쭉 하고 다 들어와요. 제일 먼저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 옷 벗고 저울에 올라가서 자기 근수제 갖고 탕에 들어가는 게 하는 일이에요. 한참 동안 그래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배고프죠? 배고프니까 또 이래 나와서 같이 여기서 모여서 먹습니다. 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올라가서 또 재보니까 불어나죠? 용납을 못합니다. 어디 가요? 사우나를 가죠. 먹고 빼고 먹고 빼고 그렇게 하루에 보내는 시간이 6시간, 7시간, 8시간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했어요. 중국 같은 데는 부부지간에 한 달 동안 열심히 벌어더라도 그 본능 갖고 살기는 힘듭니다. 근데 여기는 자본주의 나라 돼서 그리고 문 밖에 딱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음료수 팔아요. 음료수 한 개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근데 그 1,000원처럼 여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던집니다. 저는 그 1,000원을 보면서 진짜 큰 돈, 나한테는 큰 돈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 그 10원, 그 1,000원하고 중국하고 환율을 따지면 얼마 되는가 하면 10원이에요. 그러면 그 10원이 가치가 얼마 되느냐? 하루 일당 5원이에요. 이틀 동안 벌어야만이 그 10원이 되고 그 1,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목욕탕에 아줌마들 많으니까 저쪽 음식 요리 좀 괜찮게 하거든요. 그래서 만두를 팔면 어떨까? 그래서 그날에는 이제 퇴근하고 나서 이제 장보러 가고 만두를 만들어서 이튿날에 샘플을 싹 뿌렸어요. 하여튼 맛있으면 나한테 주문을 해라. 근데 맛있어서 그런지 저한테 주문이 들어옵대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낮에는 때밀이하고 밤에는 만두 장사. 제가 주문을 최고로 제일 많이 받았을 때가 얼마 되는가 하면 하루 저녁에 500개 만두를 주문을 받았습니다. 500개 만두 주문 딱 받는 순간에 너무 기뻤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답이 나오죠. 근데 한쪽으로는 또 두려웠어요. 이때까지 내가 500개 만두를 못 해봤는데 과연 오늘 저녁에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그러다가도 아니다. 그분들이 나한테 주문했으면 무조건 해내는 것밖에 없다. 그날에는 퇴근하고 나자마자 장 보러 가고 모든 속도 내 칼탕 다치고 만두 피도 밀가루 한 포대를 사다가 반죽 싹 해갖고 하나하나 뜯어서 싹 밀어갖고 500개 만두 피를 딱 밀고 나니까 이 손이 퉁퉁 부어갖고 만두 하나 지을 게 없었어요. 사실 그 시간을 보니까 아침 5시 반 30분만 있으면 출발하는 시간. 하여튼 좀 앉아 쉬었다고 500개 만두를 들고 목욕탕에 가서 주문하신 분들한테 주고 나니까 제가 얼마만큼 받았어요? 5만원을 받은 거예요. 5만원을 받는 순간에 제가 너무너무 위대하고 대단했어요. 저희 남편 한 달 버는 보고 나 하루 저녁에 5만원 벌었다는 게 어쩌나게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다 잊어먹었어요. 욕심도 생깁니다. 더 있었으면 더 했을걸.
그리고 그때 정말 마음적으로 피부적으로 진실대로 느꼈던 게 정말 한국이란 이 자본주의 나라에서도 나만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만큼 그만큼 내가 정말 벌 수 있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더 가졌어요. 그때 정말 속으로 외칩니다. 그래 너 위주야, 너 5년 안에 1억 번 다음에 5년 전에 벌 수 있겠네. 제가 그때 한 달에 가져갔던 소득이 얼마 되느냐, 300 내지 350 만에서는 400까지 벌었어요. 여기에서 계산하니까 딱 답이 나온 겁니다. 정말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거는 이렇게 이겨내는데 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 보고 싶으실 때 보지 못하는 그 마음, 듣고 싶었을 때 듣지 못하는 그 마음, 정말 아무것도 못 따르겠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뭐 갖고 많이 달래요? 술 갖고 많이 달리죠. 저도 그때 앉은 날이 소주 3병이었어요. 근데 소주 3병 먹고도 취하는 게 없을 때야. 답답할 때 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막 더 완전히 막 끓는 거예요. 소리도 치고 싶고 울고도 싶고. 근데 사는 집이 주택집이다 보니까 차마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때마다 제 지갑에서 5,000원을 꺼내요. 손 떨리면서 그 5,000원을 꺼내면서 또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는 집에서 보름 동안 벌어야 되는데 그래도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그 5,000원을 두고 저희 집 근처에 보면 개구리 노래 연습장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정말 보름 이빨 털어나가고 지금 보면 또라이 같은 짓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정말 사람이 힘들 때는 무슨 타령을 많이 해요? 시세 타령 많이 하죠. 정말 그때만큼 정말 힘들 때 최고로 그걸 많이 한 것 같아요. 정말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아이가 태어나갖고 왜 나한테는 이런 시련, 이런 아픔, 이런 고통밖에 없는가. 하나님도 너무너무 하여튼 무관심 말아요. 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정말 울면서 통곡치면서 소리치면서 한참 동안 그렇게 발광하다 보니까 또 제 정신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제한테 제일 위로가 되고 제일 친구가 되고 제일 애인이 됐던 거는 노래인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노래가 김종환이 부르는 존재의 이유. 정말 그 노래는 저를 위해 쓴 것 같습니다.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미안한 게 너무 많습니다. 남편한테 미안하고 아이한테 미안하고 그때마다 그 노래를 다 부르지 못하고 그냥 외쳐요. 정원이 아빠 너무너무 미안하지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정말 나는 여기서 열심히 해갖고 멋지게 성공해서 멋진 아내로서 멋진 엄마로서 자기한테 달려가겠다고 정말 이렇게 해서 외치면서 울었던 나날들이 어제 같은데 근데 오늘날에 정말 제가 옛날씨를 만나갖고 그것도 본국이 아닌 그것도 타국에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기서 함께 만나갖고 행복하게 보냈다는 게 참 돌이켜보면 아팠지만 행복한 희열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집으로 가면 참 제 칭찬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은 집에 가면 가족들이 있죠. 저는 그때 집에 가면 항상 거울 보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싱크대를 많이 해라 그러죠. 저는 그때 싱크대를 한 것 같아요. 항상 거울 보면서 저 스스로 외쳤던 것이 참 넌 이중여는 이 세상에 복 많고 행운 좋고 정말 너는 여기서 복 받은 여자라고 정말 이렇게 외쳤던 그것이 정말 저한테는 엄청나게 이제 그 시크릿이 이어져서 제가 출세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진짜 제가 출세를 했거든요. 제가 만약에 중국에 있었더라면 저 운전할 줄 몰라요. 근데 정말 한국에 와서 제가 운전하고 운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되죠. 운전 면허증 몇 개 타요? 두 가지죠. 하나는 도로 연습, 하나는 필기 시험. 근데 도로 연습 같은 거는 선생님이 시킨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제가 필기 시험 같은 거는 한국말을 이해 못하니까 진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얼마만큼 이해가 안 되는가 하면 이로 씨가 뭐예요?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배웠던 이 곰은 사내의 곰이었어요. 어느 날에 한국에 오니까 뭐 할배곰탕, 꼬리곰탕, 곰탕의 간판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와, 대한민국 이래 작은 나라에 어디서 곰이만 해가고 곰을 잡지 못하니까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저와 함께 왔던 동료들이 거의 90%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모든 거는 이해해야만 어떻게 해요? 소유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그거 어떻게 배워지겠어요? 그래도 그 책을 들고 어떻게 탁 들고 사무실에 갑니다. 사무실에 가고 나니까 저하고 함께 사업하셨던 분들이 얘기합니다. 이 사장님 그렇게 이제 배우지 말고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대요. 그 말 듣는 순간에 빨리빨리 알려달라고, 정말 내가 여기서 합격하고 나면 좀 맛있는 밥 사드린다고.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시험장에 가면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긴 거 하고 짧은 거는 답안이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책장을 딱 던져버리는 겁니다. NRC 사업에서 제일 큰 병이 뭐예요? 그때 어딘가 하면 여기 사상이 있죠. 이제 전 사상에 가서 시험을 쳤어요. 예, 거기 가서 시험 치러 갔는데 뭐 앉아있을까 시험지가 앉아있으니까 저 1권도 안 봤어요. 무조건 긴 거 하고 짧은 게다 짝대기만 쭉쭉쭉쭉쭉 다 껐어요. 한참 동안 긋다 보니까 또 난관이 생긴 겁니다. 이번에 보니까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진짜 와 쓰기는 써야 되는데 그때 읽어보니까 이해도 안 되죠. 영어는 완전히 제가 빵점이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소급장 나오면 하나 둘 셋 넷 하거나 점치는